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오늘도 파이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파이코인도 맞는데요. 루나 사태, 요즘 루나 사태 말이 많잖아요. 그래도 루나 사태 루나 사태 쉽게 설명 좀 해보고요. 일단 루나 사태 때문에 일어나는 가상화폐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영향에 따른 파이코인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루나 사태 이거 하여튼 말이 많은데 이거 쉽게 설명하면 일단 루나 가격이 지금 0.0000001달러 0.00001달러 얼마였는지 아세요? 원래 루나 가격이? 루나 가격이 89달러 정확하게 90달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89달러 90달러 찍다가 지금 0.00001달러 한국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0.1원에 됩니다. 업비트 들어가 보시면요, 루나가 거래됩니다. 루나가 거래됩니다. 업비트 들어가면 이제 원화 마켓이 있고, BTC 마켓이 있고, USDT 마켓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BTC 마켓,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해가지고 마켓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기반이라 그런 거거든요. 대부분 원화 마켓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업비트 가면 지금 루나를 0.1원에 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정말 루나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은 정말 짱짱한 코인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이 루나가 39조, 그 다음 테라가 32조. 이 건두용 씨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 건두용 씨가 나이는 30살밖에 안 됩니다. 근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랍니다. 애플에 있었고요. 그 다음 컴퓨터 공학과 나와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에 이렇게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을 연동하는 코인을 개발한 거죠.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테라나 루나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무슨 원리냐면 이게 이제 테라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1달러를 항상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테라가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1달러 유지 못하면 루나로 보상해주는 원리, 루나로 보상해주는 원리. 테라가 그러니까 UST란 말이에요. UST가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1200원, 1300원 항상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세 변동에 따라서 그 유지 못하게 되면 루나로 커버해 주는 거죠. 루나로 커버해 줄 때 오히려 그 20% 뭡니까 보너스까지 주면서 이자까지 쳐주면서 줬었어요. 약간 폰지 사기라는 말도 있었는데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과 테라나 루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러면 달러를 기준으로 할 거냐 이더를 기준으로 할 거냐 하나의 대신하는 예를 들어 우리 달러도 금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원래 달러도 금을 기준으로 했다가 결국은 이제 금탄적 때문에 달러가 좀 금 보장이 안 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달러로 보장해 주는 게 있어요. USDC라고 있어요. USDC 걔는 이제 달러로 보장해 주는 거고 USDT는 그걸로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테라 이것도 또 보장 자체가 자체 코인으로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루나로 보장해 주는 거야. 테라가 떨어지면 루나로 보장해, 루나가 떨어지면 테라로 보장해 주는 그런 원리로 놓았던 건데 이게 무슨 원리냐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때는 문제가 없죠. 왜 그러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분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값이 원래 안 떨어져요. 그대로입니다. 변동성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변동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변동성 없는 코인입니다. 없는 코인인데 실제적으로는 한 0.00001% 약간의 변동이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들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 걸 변동을 잡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테라가 그게 무너진 거예요. 테라도 UST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거 이제 건동 씨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인 겁니다. 건동 씨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게 왜 떨어졌냐면 정확하게는 연준에서 갑자기 금리 발표를 0.5% 올린 날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테라가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금리를 0.5%로 인상해버린 날이 있었어요. 그날에 갑자기 모든 가상화폐가 다 폭락합니다. 전부 다 폭락합니다. 특히 비트코인 전부 다 폭락합니다. 그때 뭐냐면 테라가 흔들려버린 거죠. 테라가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흔들려버렸어요.
근데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0.0001% 거의 스테이블코인 변동 없이 지켜야 되는데 이게 몇 프로는 10% 이상 흔들어 버릴 겁니다. 10% 이상. 처음 보니까 1%도 아니고요. 10% 이상 테라가 흔들려 버렸어요. 연준에서 금리 발표 때문에. 금리 인상 때문에. 연준에서 만약 0.75도 나중에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더 난리 나겠죠. 그때 되니까 바로 루나를 엄청 찍어내가지고, 바로 테라를 원상 복귀시켜서 루나를 찍어냈죠. 루나를 찍어갖고 보상해준 것이거든요. 테라 떨어지면 테라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근데 테라가 만약에 제대로 돈같이 안 되면 루나로 항상 보상해준 원리입니다. 보상해준 원리. 그러니까 보상해주는 코인이 항상 있으니까 믿고 우리 테라 써라 이런 겁니다. 근데 연준에서 0.5% 금리 인상 발표하고부터 갑자기 테라가 10% 흔들려 버렸어요. 그때 루나로 찍어내니까 무슨 현상이 생겼냐면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래야 되는 거죠. 공포심리가 자극된 거죠. 무슨 스테이블 코인이 뭐 무너져? 말이 안 되잖아. 0.0001%까지는 되려 1%도 아니고 10%까지 팍 떨어져 버리니까 그때 누나가 아무리 찍어내갖고 막으려고 해도 안 막아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테라도 팔아버리고 루나니까 다 테라 갖고 있는 사람은 테라도 무서워 테라 팔아버리고 루나 갖고 있는 루나도 팔아버리고 서로 같이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스테이블 코인 무너졌네. 테라 무너졌다. 근데 그게 찬물을 끼얹은 게 뭐냐면 지금은 뭐 작전 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전 세력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뭐 이렇게 해외에 뭐 이렇게 루나를 시기줄타하는 뭐 비트코인 업계라든지 특히나 미국 재무부 장관도 앨런도 뭐 가세했다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SEC라고 있죠. 미국 증권위원회에서도 가세했다 그러고 어쨌든 미국이 어쨌든 타겟팅을 잡아가지고 루나를 저격했다는 소문이 많아요. 그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루나가 저격당했다. 루나의 단점이 나오자마자 루나를 무너뜨렸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결론은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 때문에 테라가 흔들렸는데 테라가 흔들리면 루나는 보상해주는 원리인데 이게 조금 흔들리고 끝났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큰 손들이 대거 팔아버리는 원리였대요. 특히 바이낸스 같은 데다 큰 손들이 테라나 루나를 대거 매도해버리고 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팔다 보니까 결국은 99% 알아. 그냥 휴식 조각 돼버리고요. 정확하게는 상장 폐지돼버렸어요. 바이낸스 상장 폐지했습니다. 근데 업비트는 아직 남아있어요. 업비트도 루나가 있거든요. 0.1원이에요. 0.1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도영 씨는 지금 어떻게 루나를 살리려고 하느냐면요. 테라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테라는 이제 85% 하락했습니다. 15% 정도. 그러면 이제 자산 가치가 한 5조, 6조는 있는가 봅니다. 그렇게 쫄딱 망했어도 그 정도는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다시 루나를 이렇게 더 살려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루나가 이자를 한 20%까지 이자 줬잖아요. 학종 이자를. 루나가 약간 이제 폰지 사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 돈 넣고 돈 먹기 게임을 했대요. 그러니까 약간의 단점은 있었는데 이게 암호화폐 시장이 잘 돌아갈 때는 별 상관은 없는데 쉽게 말해서 테라가 스테이블코인은 그걸 받쳐줘야 되지 항상. 근데 이게 안 되겠네 이런 공포심리가 딱 장악하고부터 다 떨어진 건데 어쨌든 이자도 한 3% 4% 한다 그러고 살아나려고 노력은 하는데 모든 관점이 재기불능으로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업비트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좀 테라 값이 0.1원인데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파는 사람만 있고.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나라 코인이고 김치코인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갔던 그 이유도 테라하고 루나를 만들어가지고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었던 권도영 씨가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서 이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니까 자산 가치가 테라가 32조, 루나가 39조. 원래 합이 우리나라 현대차하고 포스코 기업 두 개 갖고 있는 거랑 똑같았대요. 아시죠? 우리 포스코 그거 있잖아요. 그거랑 현대자동차 시총하고 똑같았다고 그러는데 그 두 개 갖고 있는 시총이랑 포스코랑 현대자동차 그 그룹을 두 개나 갖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건동시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느낌은 세계 10위권 안에 들은 루나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한 일이기는 한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연준에, 금리 인상 발표를 해가지고 모든 가상화폐가 다 무너졌을 때, 테라가 스테이블 코인이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응? 루나로 보상해주고, 또, 루나로 보상해주는데, 루나로 보상도 안 되니까, 돈 있는 세력들이 매도 세력을 때렸는데, 이 매도 세력 자체가 아마, 루나를 저격하게 하려는, 무슨 세력이 있지 않았느냐. 뭐는 세력이 있지 않았냐.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세계 시총 10위권 안에 드는 코인이 두 개가 다 날아가 버리는 게 말이 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 사태를 가장 좋아할 사람 앨런이라는 말이 있어요. 앨런 가시나 원래 이렇게 가상화폐 안 좋아하거든요. 그 가시나 그거. 앨런 가시나 옛날 때부터 싫어했는데 앨런 가시나가 옛날 때부터 스테이블 코인 규제해야 된다. 아무나 스테이블 코인 만들게 하면 안 된다.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중요한 코인인데 이걸 아무나 만들게 하느냐. 그게 아무나가 건동 씨 만든 코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동 씨를 미국 증권회의에서 불렀어요. 소환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항상 증권 기준이거든요. 나중에 설명할수 미국은 코인도 증권화 시키고 증권화로 생각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게 지금 리플 사태도 그건 겁니다. 리플도 SEC가 소송 건 거잖아요. 증권이다 그거지. 아니 그 있잖아 리플 사건도 그거예요. SEC가 미국 증권위원회에서 리플 보고 야 너 증권이야 이겁니다. 아니 더 깊게 이야기하면 좀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지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암호화폐 전부 다 증권화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미국 SEC 입장에 봤을 때 미치겠거든. 근데 어쨌건 리플은 결국 이길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 증권위원회 SEC는 파악 엄청 좋아요. 코인 자체도 증권이라고 바라보는 미친놈들이라고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스테이블코인 이것도 증권위에서 소환해가지고 조사한다고 했는데 건종 씨가 출두를 안 하고 안 간다고 갈 필요도 없다고 이해는 저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찍혔다는 말이 있어요. 미국 증권위에서도 찍혔고 미국에서도 찍혔고 특히 또 비트코인을 건동 씨가 좀 비트코인 시장이 타락했을 때 비트코인을 엄청난 매수를 한다고 발표해버렸잖아요. 자기 가진 150조, 150조. 150조였나요? 그 정도 산다. 엄청난 돈으로 비트코인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비트코인 관련 쪽에서도 싫어했다는 소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세계에서는 건정 씨가 좋은 상황이 아니었던 거였죠. 어쨌든 그래서 이거 작전 세력에서 건정 씨가 당한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10대 코인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면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쨌든 이 코인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는 거냐면, 그럼 우리 파이코인하고는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면, 이렇게 불안정한 코인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물론 루나나 테라가 단점은 있었지만 그 단점을 어떻게든지 물고 늘어져 갖고 세력들이 이렇게 아예 상장 폐지시키지는 코인으로 세계 10위권 코인이 이렇게 망하는 거 보면은 다시 살아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우리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처음 놓을 때부터 좀 준비 좀 잘해가지고 이런 시장한테 저격당하지 않는 코인으로 살아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루나 사태처럼 파이코인에 당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장에 많은 찬물을 끼얹은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암호화폐 시장이 전부 다 이렇게 하락이라 가는 이유가 미국 달러 강세잖아요. 인플레이션 현상이 미국이 자꾸 금리 인상하고 그러니까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암호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올린 겁니다. 저번에 내가 이런 말을 했자니까 미국 금리 올리고 그럼 달러 가치 올라가면 당연히 가상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현상이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누가 잘못했어요? 미국 지그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지그들이 돈을 찍어내도 적당히 찍어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찍어낸 거잖아요. 1970년대 이후로 돈이 이렇게 많이, 옛날 때부터 돈 많이 찍어냈어요. 1970년대에 1970년대 인플레이션 현상 있을 때부터 돈 많이 찍어냈는데, 그때 찍어낼 때도 다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40년 만에 너무 많이 찍어낸 거예요. 찍어내도 돌을 넘어서 찍어냈어요.
그럼 누가 하나 총대 메고 죽어야 될 분위기예요. 한 명은 총대 메고 죽어라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지구가 잘못해놓고 대신 죽을 놈 찾는 거죠. 대신 죽을 놈 찾는 거죠. 그럼 전체적인 지구 달러 강세만 올리고 전체 시장 다 폭락시킨 원리잖아요. 이 원리가 뭐냐면 결국 기축통화인 달러가 결국은 이런 짓을 자주 하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좋은 지금은 만약에 달러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살아남을지는 몰라도 결국 이렇게 되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계속되게 되면요 결국 안정적인 탈중앙화 코인들이 더 각광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 안정적인 탈중앙화를 갖고 있는 코인들이 되겠죠. 그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도 있고, 특히 우리 파이코인처럼 생태계 형성부터 해갖고 탄탄대로로 딱 잘 잡아진 탈중앙 코인들은 오히려 이런 현상이 생길수록 파이코인은 훨씬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앞으로 한 2년 정도 유지된다는 뭐 경제학자 말로는 거의 앞으로 2년은 갈 거다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많이 돈 찍어냈던 원리 이거를 누구 한 명은 총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나라 한 개는 망해야 된다. 쫄딱 망하는 나라들이 한 여러 개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어느 정도 사태가 수습되고 넘어간다는 거죠. 잘못은 누가 했느냐? 미국 지그들이 잘못한 거죠. 지그들이 지그들이 달러 이빨 찍어내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긴 건데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죠. 왜? 지가 기축통화니까. 자기가 기축통화니까. 아니, 세상이 중심이 지그니까. 지그는 안 당하는 원리예요. 다른 놈 지정해갖고, 정해갖고, 이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통할 거냐는 거죠. 언제까지. 이런 화폐 시장이 언제까지 통할 거냐는 거죠. 언젠가는 이 시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미국이 이번에 너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든 국민, 모든 시민, 전체 세계 시민이 다 쓸 정도로 이번에 다 당하지 않았냐. 그래서 안정적인 가상화폐, 탈중앙화된 안정적인 가상화폐가 나오고 이게 생태계 형성까지 가능한 코인이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더욱더 각광받고 자리가 잘 잡을 거다. 가치가 더 올라갈 거다. 우리 파이코인은. 누나처럼 이렇게 망하는 코인은 되진 않을 거다. 누나는 좀 안타깝죠. 안타깝고 내가 보기엔 아까 말씀드렸지 작전 세력에 의해서 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